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인당수에 몸을 던졌듯이 저 또한 오래된 지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 몸 하나 망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으며 어느덧 이제 나이는 50대 중반까지 오게 되었지만 아직 결혼도 못 해본 그런 아줌마랍니다. 그런 저에게 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올해로 79살이 되셨답니다. 하지만 오래전부터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셨고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좋다는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으며 민간요법이든 한의학이든 우리 집 형편이 닿는 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끝내 연로하신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답니다. 그러던 중에 문득 산삼 생각이 났어요. 산삼 한 뿌리를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드린다면야 말끔히 병을 털어내고 예전처럼 건강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일어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답니다. 그런 생각들을 하니 왠지 아버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. 그리하여 전 무작정 집을 나서게 되었죠. 앞서 말했듯 가진 것도 없는 제가 당장 산삼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. 그래서 무작정 산으로 가서 산삼을 캐야겠다 생각했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무척이나 낮았답니다. 이유는 바로 저는 전문 신만이가 아니다 보니 산삼을 캘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낮고 위험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겨울이니 산삼이 있을 리 만무했죠.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신만이에게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. 현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산삼 한 뿌리를 먼저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이죠. 그럼 신만이가 제 얘기를 듣고서 들어주리라 생각했답니다. 그리하여 무작정 다시 신만이가 나타난다는 산으로 가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신만이를 찾기는 역시나 하늘의 별따기였답니다. 그렇게 하루 종일 허탕치듯 산속을 헤매다 내려왔고 산밑 근처 가게집에서 물을 한 병 사 먹으며 가게집 할머니에게 여쭈어봤어요. 이 근처에 혹시 신만이가 있냐고 말이죠. 그랬더니 할머니는 제게 신만이를 왜 찾냐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신데 산삼이 필요하여 찾는다고 말하니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럼 산삼을 사려고 그런 거냐며 자기가 잘 아는 신만이가 있다며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. 할머니에게 신만이가 산다는 곳을 안내받고 가게집을 나와서 해가 다 저물어간 늦은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작정 신만이가 산다는 곳으로 갔답니다. 간신히 입구에 들어서니 정말이지 신만이 집이 맞다는 걸 나타내듯 입구부터 약초 같은 걸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아무튼 약초꾼이나 신만이 집이 분명 맞는 것 같았답니다. 저는 안에 누구 계시냐고 밖에서 불러보니 얼마 뒤 문을 열고 누군가 나오더라고요. 머리는 하얘서 수염까지 하얀 도사 같은 남정네였는데 저희 아버지 뻘되는 그런 신만이었답니다. 저는 산신령이라도 본 듯 그 신만이에게 냅다 무릎부터 꿇으며 제발 부탁인데 산삼 한 뿌리만 줄 수 있냐고 말하니까 신만이가 하는 말이 아닌 밤중에 홍두 깨라더니 갑자기 늦은 저녁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연로하신 저희 아버지가 현재 지병이 있는데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며 산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니 나보고 하는 말이 사정이 딱한 건 알겠는데 자기도 목숨 걸고 캐오는 산삼을 어찌 그냥 주겠냐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산삼이 정 필요하면 싸게 줄 테니 무릎 그만 꿇고 어서 일어나라고 해서 저는 일어서며 떨리는 입술로 그 산삼 대체 얼마 하냐고 물으니 도저히 현 시점에서 제가 엄두도 못 낼 가격이었답니다. 그리하여 저는 돈으로 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말하며 어떤 일이든 다 할 테니 산삼 한 뿌리만 먼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죠. 그랬더니 20만이도 끝내 안 된다고 그러더군요. 뭐 맞는 말이겠죠. 저 같아도 힘들게 캐온 산삼을 함부로 주진 않을 테니까요. 그렇게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신만이가 저를 부르며 잡더라고요. 그러면서
아까 했던 말 진심이냐며 뭐든지 다 할 수 있냐고 하지 뭐예요. 전 그 말에 물론이라며 산삼 한 뿌리만 준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죠. 그럼 좋다면서 산삼 한 뿌리 내줄 테니 대신에 한 달 뒤에 가라고 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10만이 일을 하며 혼자 사니 빨래도 많고 집안도 어지럽고 영말이 아니라면서 한 달 동안 집안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 집에 있어준다면 산삼 한 뿌리를 그때 준다고 했답니다. 그 말에 전 고민이 되더라고요. 일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이나 병든 아버지를 놔두고 여기서 지내야 한다는 게 마음이 걸렸죠. 하지만 현 시점에서 산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인 것 같았고 저는 신만이에게 좋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답니다. 그날로 전 신만이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. 신만이는 늘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해질 때쯤 집에 들어오곤 했죠. 신만이가 없어도 전 빨래며 청소며 굳은 일을 다 해냈답니다.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덧 일주일쯤 지날 무렵이었어요. 아침이었는데 신만이가 하는 말이 내가 온 뒤로 집이 정말 깨끗해졌다며 괜찮으면 오늘은 집안일은 하지 말고 자기랑 같이 나가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산삼 캐러 가는 거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그냥 약초나 몇 뿌리 캐러 갈 건데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좋다며 그렇게 신만이를 따라 길을 나서게 되었답니다. 이 사람 나이도 많은데 어찌나 산을 잘 타던지 뒷공문이 졸졸 쫓아 따라가는 것도 너무 벅차더라고요. 그런데 이런 한겨울에 약초가 있냐고 물으니 한겨울에만 있는 약초도 물론 있다며 따라오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갔답니다. 하지만 얼마 못 가 여기저기 둘러본 신만이는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되돌아 가야겠다며 다시 돌아가자고 했고 그렇게 집을 나선 지 3시간 만에 우리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. 그런데 집으로 가는 산길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실족사를 할 뻔했지만 노련한 신만이가 저를 냉큼 잡아줬고 그래서 전 살 수 있었답니다. 신만이는 저에게 조심해야 된다며 안 그럼 한순간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오싹하고 아찔하던지. 그런데 그 순간 저를 잡아준 신만이를 보니 머리랑 수염만 하얗지. 생김새도 젊어 보이고 주름도 없고 피부도 탱탱한 게 정말이지 젊어 보이더라고요. 기분 탓인 건지 아니면 신만이 얼굴을 지금에서야 가까이서 자세히 봐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래서 전 물어봤죠.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니 아직 환갑도 안 됐다고 하지 뭐예요. 웬일이니? 저는 제 아버지랑 비슷한 또래로 봤거든요. 그런데 역시나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젊어 보였습니다. 그 뒤로 이상하게 그 신만이에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. 아무래도 저도 결혼을 아직 못한 처지이고 이쪽도 결혼을 해봤든 안 해봤든 어쨌든 혼자이니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. 저는 그 신만이랑 그날 저녁 직접 담궜다던 약주를 마시며 어쩌다가 이렇게 혼자 신만이로 살게 됐냐고 하니까 자신은 오래전에 정말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고 하지 뭐예요.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며 세상이 싫어졌고 급기야 이렇게 산 밑으로 와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 신만이 일까지 하게 된 거라고 했답니다. 이렇게 이 사람이 살아온 얘기를 들으며 이 사람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니 전과는 다르게 뭔가 측은해 보이고 뭔지 모르게 이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갔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저 또한 이곳에서 생활한 지 보름이나 지났죠. 이제 보름만 더 견디면 산삼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갈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. 신만이는 그 뒤로도 매일매일 산에 올랐고 저 또한 신만이가 하는 일을 도우며 그렇게 그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. 그리고 드디어 한 달이 다 된 어느 날이었어요. 신만이는 제게 산삼 한 뿌리를 내밀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지 뭐예요. 저는 고마운 마음에 당장 산삼을 받아들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와서 아버지부터 살펴봤답니다. 다행히 아버지는 저 없는 동안에도
혼자서 잘 지내신 듯 싶었어요. 저는 당장 가지고 온 산삼을 생채 아버지께 먹였고, 아버지는 산삼을 드시고는 얼마 뒤 기운을 차리신 듯 싶었답니다. 그러면서 저보고 정말 효녀라며 자기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라며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다고 말하니,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이쯤에서 다시 그 신만이에게 가보라고 하시지 않겠어요? 저는 놀라움에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 신만이를 아시냐고 물으니, 사실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정말 생생했다며 제가 그 신만이를 만나서 산삼을 받고 그 신만이와 결혼까지 올렸다고 하지 뭐예요. 저는 너무 놀라서 꿈에서 본 그 신만이 생김새를 물어보니 영락없이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지낸 그 신만이의 모습이었답니다. 꿈도 그렇고 사실 요 며칠 동안 자꾸만 그 신만이가 너무나 보고 싶었거든요. 뒤늦은 나이에 제가 사랑에 빠지고 만 것이죠. 아버지 말대로 저는 곧장 그 신만이를 찾아갔고, 신만이를 보자마자 저는 반가움에 꼭 껴안았답니다. 그랬더니 신만이도 저를 기다렸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더라고요. 우리는 그 뒤로 맺어졌어요. 사실 한 달 동안 신만이와 지내면서 힘들기보다 너무나 행복했거든요. 이 사람이 마치 제 지아비인 것처럼 말이에요. 아버지도 그 뒤 신만이 집으로 모셔와서 우리 모두는 같이 살게 되었고, 우리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. 저번에 산을 오를 때 같이 따라가 보니까 정말 산도 잘 타던데, 이렇게 부부로서 같이 살다 보니 정말이지 힘이 장사더라고요. 뒤늦게 산삼 때문에 맺어진 인연인데 50을 넘은 나이에 만난 제 짝이 신만이었다니,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배우자였네요. 아무튼 이제는 제 남편이 된 신만이가 있어 너무나 행복하답니다. 요즘은 겨울이라 일이 별로 없지만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남편인 신만이를 따라 저도 같이 산에 자주 오르곤 하네요. 남편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. 그리고 험한 산 속에서도 남편만 있다면야 저는 무서울 게 없답니다. 그런데 가끔 예기치 못한 곳에서